자고로 장인이란 최대치의 근비대와 스트렝스 증가를 위해서 아주 천천히 훈련을 할 줄 알아야 안녕하세요, 마스터 채입니다. 이 운동을 할 때 동작의 반복 속도는 스트렝스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비법서에서는 이 반복 동작의 속도에 관련된 이 암호와 같은 4자리 숫자 코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건 찰스 폴리킨이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스트렝스 코치가 처음 고안하고 훈련에 도입한 훈련 시스템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제 22개 종목의 올림픽 선수들과 수많은 프로 선수들을 트레이닝했으며 생리학 석사로 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것에 엄청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남긴 이 4자리 템포 코드는 앞으로 현장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현장에서 응용되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다면 까짓거 우리도 한번 배워보죠 뭐. 가시죠. 자, 일단 기본기로 이 숫자 읽는 법부터 먼저 배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풀업을 한다고 치면은 보시는 것처럼 2020이라고 적혀 있으면 2초에 걸쳐서 올라갔다가 2초에 걸쳐서 다시 내려오라는 뜻이고 10x0이라고 적혀 있으면 1초에 걸쳐서 이제 내려왔다가 폭발적으로 다시 올라가라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칸부터 살펴보면 첫 숫자의 동작은 익센트릭 단계를 얘기하고요. 이게 좀 단어가 낯으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릴 건데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손 들고 이제 따라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푸시업이나 뭐 딥스처럼 미는 운동을 하고 계시면 밀고 나서 내려오는 파트를 이야기하고요. 여러분이 당기는 운동을 하고 있으면 당기고 나서 내려오는 파트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칸에 3이라고 적혀 있으면 3초에 걸쳐서 내려오라는 뜻이고 2라고 적혀 있으면 2초에 걸쳐서 내려오라는 뜻이고 1이라고 적혀 있으면 1초에 걸쳐 내려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더 쉬워요. 방금 익센트릭이 끝난 뒤에 이제 근육이 길어져 있는 상태에서 몇 초를 여기에 머무를 거냐입니다. 2초가 적혀 있으면 2초 정지했다가 다음 동작을 하면 되고요. 0초면 머무르지 않고 바로 다음 동작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 세 번째 코드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별표 치시면 되고요. 오늘 제일 중요해요. 콘센트릭 단계를 이야기하고요. 이 콘센트릭은 근육이 수축하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운동하면 떠오르는 그 본론,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미는 운동하고 있다. 그럼 미는 파트. 당기는 운동하고 있다. 당기는 파트. 뭔가 내가 들고 있다. 드는 파트.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숫자는 예상하신 것처럼 콘센트릭이 끝나고 나서 몇 초를 머무를 거냐. 몇 초를 머무를 거냐. 푸시업이 밀고 나서 몇 초를 머무를 거냐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해서 만약에 0초면 밀자마자 바로 이제 다음 동작에 들어가면 되고요. 1초다 그럼 밀고 나서 0, 1 다음 동작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이제 이 코드를 여러분 동작과 매칭할 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근력 운동의 템포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첫날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용하면서 며칠 시간을 보내시면 너무 쉬워지실 거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드를 읽고 쓸 수 있게 됐으니까 바로 활용해 봐야겠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템포 코드 제가 딱 3개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3개의 코드는 처음 언급했던 이제 찰스 폴리킨보다는 다음 세대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분도 어마어마한 분이고 체조 선수이자 코치였고요. 이제 물리치료 박사이신 이제 스티븐 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오버커밍 그래비티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진짜 맨몸 운동 바이블로 삼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분은 현재 맨몸 운동에서 가능한 이 스트렝스 훈련을 가장 제가 봤을 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구성을 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3개의 코드는 이분이 추천하는 코드고요. 잡담인데 저는 이 코로나 끝나면 이분 만나러 꼭 한번 갈 겁니다. 코로나 빨리 끝나길 바라봅니다. 자, 보세요. 위에서부터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게 될 코드고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특수하고 덜 사용하게 될 코드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0x0, 두 번째는 2020, 세 번째 마지막은 4141. 이 비교해보면 첫 번째 동작은 가장 빠르고 두 번째 동작은 그거보다 느리고 세 번째 동작은 가장 느립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코드는 첫 번째 코드고요. 근비대를 포함한 스트렝스 증가에 가장
맥시멈으로 최적화된 템포입니다. 두 번째 코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느린 코드고 첫 코드보다는 적응이 느리지만 입문자나 초보자에게 너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코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렝스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완벽한 동작을 연습하는 것에 큰 도움을 주는데 특히 밸런스 능력과 인대와 건에 긍정적 스트레스를 제공해주는 템포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워지니까 제가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최신 기계 같은 거 리뷰 같은 거 보면 이 기계를 막 분해해가지고 내부를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템포 코드 세 줄을 이제 분해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분해해볼 이 코드 숫자 순서는 바로 세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콘센트릭 단계 코드입니다. 매니가 X,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4입니다. 이 풀업을 예로 들면 X는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라는 뜻이고 2는 2초, 4는 4초입니다. 이때 더 빠를수록 스트렝스 증가에 유리한데요. 여기서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더 큰 근력 증가를 위해서는 운동의 강도를 점점 올려야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운동을 느리게 한다, 템포를 길게 설정한다는 것은 운동 강도를 떨어뜨리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닌데 느리게 하면 막 더 타는 느낌 들고 힘든데 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동한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개수를 했다면 이동한 거리만 보면 이게 같아 보이는데요. 시간 1초 동안 이걸 이동한 거리를 비교해 보면 빠르게 이동한 쪽이 훨씬 큰 이동을 하고 느린 쪽이 훨씬 시간당 적은 이동을 하죠. 달리기랑 비교해보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몸무게는 변화가 없지만 여러분이 100m를 빠르게 달리는 전력 질주는 고강도 운동이고 슬렁슬렁 달리는 조깅은 이제 저강도 운동이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무게라도 이쪽은 전력 질주를 해서 멀리 간 거고 같은 무게라도 이쪽은 슬렁슬렁 조깅을 한 거기 때문에 무게가 같다면 속도가 느릴수록 저강도, 빠를수록 고강도 운동이 되는데요. 결론은 속도가 느리면 같은 무게를 들어도 강도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X칸으로 놓고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으면 수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당겨야 되는 이유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2초는 4초는 이건 쓰레기인가? 그건 아닙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한 숫자인데요. 처음 동작을 배울 때 정확한 동작을 인지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거나 동작을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폭발적인 동작보다는 2초 정도를 추천해 주게 되는데 이때 장점은 초보자가 X템포로 처음 훈련을 하면 붕붕 날아다니면서 텐션이 사라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걸 눈으로 구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혹은 본인이 강제로 2초로 최대 속도를 제한하면 동작이 느려지면서 통제해야 되는 구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동으로 비어있는 구간이 있었다면 이런 게 저절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초인데 이 부분 또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찝어 드릴게요. 이거는 스티븐 로우도 책에서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목표로 연습해야 되는 거는 퀄리티 높은 X를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평생 초보자 하려고 운동을 시작하신 건 아니잖아요. 실력 늘어서 꿈을 이뤄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울 때는 2로 배워도 목표는 퀄리티 높은 X를 만드는 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두 명한테 둘 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둘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초랑 X랑은 효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 마지막 4초는 의미가 좀 남다른데요. 앞에 2초는 동작을 연습하면서 그래도 스트렝스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 4초는 스트렝스 증가보다는 완벽한 동작을 익히는 것에 그 의미가 더 크고요. 느릴 때 장점은요. 여러분들이 안정화 능력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또한 인대와 건에 긍정적 스트레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 말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제가 예제를 준비했어요. 1kg 아령에 고무줄을 이용해서 테이프를 연결했습니다. 이때 아령의 뼈이고 고무줄이 근육, 테이프가 인대라면 제가 천천히 무게를 들어 올리면 이 약한 테이프로도 아령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빠르게 이 고무줄을 당겨버리면 테이프가 뜯겨버리게 되는데요. X초와 4초의 차이를 제가 좀 비하기 심하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4초 반복 동작은 인대와 건의 순간적인 어떤 데미지가 아니라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이 스트레스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뭐 찰스 폴리킨이나 아까 소개해드린 오버커밍했던 스티븐 로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요, 어느 하나의 속도가 옳다가 아니라 인대와 건, 근육과 같은 이 인체 시스템은 다른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변수의 값을 조절하면서 누락 없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훈련의 체계성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센트릭 파트를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풀업으로 치면 내려오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또 왜 X가 아니라 1인지 제가 한번 콕 집어 드리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동작이 아무리 빨라 보여도 동작이 컨트롤 하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두 영상을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영상은 힘을 풀고 내려오고 있고 두 번째 영상은 텐션을 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이가 사실은 보기가 애매해요. 힘들죠. 그래서 이게 본인의 훈련이면 실제로 훈련해서 본인이 본인을 속이지 않고 운동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내가 사람을 가르치는 코치라면 이걸 발견하는 게 힘드니까 아까 배운 대로 2초로 제한 속도를 걸면 이 사람이 좋든 싫든 어쨌든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제가 한 방에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서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에게 저에게 운동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안목이 확 넓어졌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훈련을 할 때 어떤 동작을 반복하잖아요. 이 반복 동작의 속도를 템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템포는 4개의 코드를 조합해서 이제 기록할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이 길어질 때, 두 번째는 길어지고 멈출 때, 세 번째는 짧아질 때, 네 번째는 짧아지고 멈출 때를 나타냅니다. 이걸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게 마스터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여러 곳에 응용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용하다고 한 3개의 코드 추천드렸습니다. 10X0, 2020, 4141.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최대치 스트렝스를 위한 근비대와 신경 적응에 효과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적응 효과가 떨어집니다. 여기 1은 자유낙하하지 말고 적당한 긴장감으로 완전한 통제를 하라는 의미고요. 여기 X는 최대치의 운동 강도를 위해서 컨트롤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당기고 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는 초보자들이 완전한 통제를 하고 있는지, 동작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용한 숫자이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목표는 X, 1 이렇게 짧은 숫자로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는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4는 운동 강도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인대에 급작스러운 데미지가 아니라 긍정적 스트레스를 제공해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해야 결론적으로 이 빠른 속도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1들은 본론에서는 생략을 했는데요. 반동을 제한시켜서 동작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주려고 도와주는 숫자입니다. 끝. 마지막 저의 꿀팁이자 선물입니다. 선물이 될지 모르겠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템포 코드를 꼭 사용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걸 운동을 더 번거롭게 만든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저도 충분히 당연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TV에 백종원 선생님이 이제 TV 프로그램 나와서 식당 가서 코칭해주는 프로그램 뭔지 아세요? 그거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하나 봤어요. 퓨전 음식점이었는데요. 그 식당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멕시코였던 것 같은데, 아니 기본을 하고 기본을 마스터하고 나서 변형을 하는 거지, 그냥 기본을 해봤더니 맛이 없어서 변형을 하는 게 어딨냐, 뭐 이런 조언을 해주고 그 식당이 엄청 발전하거든요. 제 생각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타일이 생기고 선호가 생기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기본적인 훈련 변수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없고 경험이 없는 채로 스타일을 만든다? 이건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열린 마음으로 이 좋은 트레이닝을 한번 배워보고 경험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거 적용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힘든 부분들을 제가 몇 개 알아요. 왜냐면 저도 적용할 때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귀로 듣고서 템포를 적용하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들다가 아니라 그냥 어렵습니다. 자더라고요. 근데 눈으로 보면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해놨냐면 이번 영상 끝나고 나서 고생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 10X0, 4141 이런 템포 코드가 적용된 풀업, 딥스, 푸시업 영상을 첨부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보면서 따라하는 건 귀로 듣는 것보단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눈앞에 두시고 혹은 발 밑에 두시고 요 정도 속도가 4141구나, 생각보다 느리네, 요 정도 속도가 10X0이구나, 생각보다 빠르네, 이거를 체화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맨몸 운동 혹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운동들의 스트렝스 훈련에 적용하세요. 그 영상도 마지막에 첨부해놨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해주세요.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 저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의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체